사별한 지 1년 반인 여자가 이런 말을 해도 될까요? 하지만 숨길 수 없어요. 그날 밤 정말로 온몸이 떨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임양수. 올해 57세입니다. 이 이야기를 털어놓기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부끄럽기도 하고 죄스럽기도 하지만 동시에 제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여름이었거든요. 남편 이정우와 32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대학에서 만나 25세 결혼해서 일길고까지 제 인생의 전부였죠. 하지만 2022년 3월 췌장암 판정을 받고 1년 반을 투병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어요. 마지막 6개월은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간병을 했는데 남편이 점점 말라가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서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어요. 보험금이 좀 있긴 했지만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하는데 돈이 언제까지 버틸지 걱정이었죠. 더 큰 문제는 외로움이었어요. 특히 밤이 되면 남편이 늘 앉아있던 안락의자를 보며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잠에서 깨면 옆자리가 비어있는 게 너무 무서워서 잠을 다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3년 6월 차라리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분당의 한 대단지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아파트 복도와 계단을 걸레질하고 엘리베이터를 닦고 로비를 청소하는 일이었어요. 저 출근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6월 중순이었는데 벌써부터 후지근한 날씨에 새벽인데도 찜통 같았거든요.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옷이 등에 달라붙었습니다. 2시간 정도 일을 마치고 나니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닐곱이라는 나이가 확실히 느껴지더군요. 젊을 때는 이런 건 일도 아니었을 텐데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어요. 고생 많으십니다. 잠시 여기서 쉬다 가세요. 경비실에서 한 남자분이 저를 부르더군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는데 50, 50대 후반 정도로 보였어요. 조재민이라고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참 낮고 차분했습니다.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에어컨이 시원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시원했는지 정말 천국이 따로 없었습니다. 얼음물 드세요. 재민 씨가 냉장고에서 차가운 물을 꺼내 주셨어요.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누군가 저를 이렇게 배려해 준 게 언제였나 싶어서요. 감사해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재민 씨가 조용히 웃으시더군요. 하지만 그 웃음 속에 뭔가 외로움이 보였어요. 저처럼 혼자 사는 사람의 눈빛이었다요. 그때는 몰랐지만 그분도 3년 전에 아내를 잃고 혼자 살고 계셨더라고요. 그 이후로 매일 새벽이 기다려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경비실의 시원한 에어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재민 씨와 나누는 짧은 대화가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순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더우시겠어요? 재민 씨가 늘 먼저 말을 걸어주셨어요. 선풍기 바람도 더 세게 틀어드릴까요? 그런 세심한 배려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이렇게까지 제 컨디션을 살펴주지는 않았거든요. 정우 씨는 좋은 남편이었지만 감정 표현에는 서툰 편이었어요. 32년 동안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어본 적이 손에 꼽을 정도였으니까요. 재민 씨는 달랐어요. 냉장고에 항상 차가운 이온 음료를 준비해 두시고 제가 땀을 많이 흘리면 깨끗한 수건도 건네주셨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그런 말을 들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누군가 제 고생을 알아봐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15분 정도씩 경비실에서 쉬는 게 일상이 되었어요. 재민 씨는 혼자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했습니다. 저도 혼자 밥 먹는 게 얼마나 서글픈지 아닐까요? 그래서 집에서 시원한 오이냉국이나 김치를 조금씩 가져다 드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재민 씨가 당황해 하시더군요. 아니에요. 어차피 저 혼자 다 못 먹어요. 버리는 것보다 나누는 게 낫죠. 사실 거짓말이었어요.
전 오히려 재민 씨를 위해 일부러 더 많이 만들고 있었거든요.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는 게 이렇게 설레는 일인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은 재민 씨가 제가 가져다 준 냉국을 드시면서 정말 맛있어요. 오랜만에 집밥 같은 걸 먹어보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동시에 궁금해지기도 했고요. 이 남자는 어떤 사람일까? 가족은 없을까? 재민 씨의 경비실을 자세히 보니 혼자 사는 티가 났어요. 작은 냉장고에는 라면과 캔맥주밖에 없었고 책상 위에는 혼자 찍은 사진들만 몇 장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여자의 흔적도 보였어요. 서랍 한쪽에 여성용 손수건이 있었고 선반에는 커플 머그컵이 하나만 남아있더라고요. 아이 사람도 저처럼 누군가를 잃었구나 싶었습니다. 2주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재민 씨가 처음으로 개인적인 이야기를 꺼내시더라고요. 향숙 씨는 혼자 사세요? 조심스럽게 묻는 목소리였어요. 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떠나서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재민 씨의 표정이 조금 어둠침해지더군요. 저도 그래요. 아내가 3년 전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묘한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서로의 상처를 굳이 자세히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아는 그 공허함,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혼자 밥 먹는 서글픔.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 대화는 조금씩 깊어졌어요. 날씨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일상의 소소한 것들, 가끔은 과거 이야기까지. 재민 씨는 아내와의 아파트 근처에서 30년을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곳을 떠날 수 없어서 경비원 일을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추억이 너무 많은 곳이라 떠나기가 힘들어요라고 하시는데 그 목소리에 깊은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전 그런 재민 씨가 안쓰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부러웠어요. 30년이나 한 곳에서 아내와 함께 추억을 쌓으며 살았다니 저희는 전세로 이곳저곳 옮겨 다니느라 정착할 곳이 없었거든요. 7월이 되면서 더위가 정말 기승을 부렸어요. 새벽 4시인데도 습도가 높아서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비오듯 흘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향했는데 재민 씨가 평소보다 서둘러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오늘 정말 덥죠? 어서 들어오세요. 경비실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데 에어컨에서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천국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의자에 앉으려는 순간 선풍기 바람에 뭔가가 날렸어요. 바닥에 떨어진 걸 집어보니 사진이었습니다. 재민 씨와 한 여자분이 바닷가에서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두 사람 다 젊어 보였고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특히 그 여자분은 정말 예뻤어요. 단발 머리에 화한 미소를 지었는데 재민 씨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재민 씨가 당황해서 사진을 가져가려고 손을 뻗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전 그 사진을 조용히 바라보면서 말했어요.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내분이신가요? 재민 씨가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네, 결혼 10주년 때 부산에 여행 간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매년 여름 휴가가 가장 행복했는데 아내가 바다를 좋아했거든요. 전 그 사진을 재민 씨께 건네드리면서 물었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재민 씨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도 확 무너졌어요. 저도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랐거든요. 정우 씨와 마지막으로 여행 간 게 언제였나 생각해보니 정확히 기억도 안 났어요. 정우 씨가 아프기 전 몇 년은 저희도 서로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았지만 진짜 소통은 없었달까요? 저도 그래요.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남편과 32년을 살았는데 정작 마지막 몇 년은 진짜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병원 이야기, 약 이야기 그런 것들만 재민 씨가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힘드셨겠어요? 간경 생활이. 네, 정말 힘들었어요. 특히 마지막 6개월은 제가 직장도 그만두고 24시간 돌봤는데 점점 말라가는 남편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말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마음이었거든요. 정우 씨가 아플 때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정우 씨가 죽고 나서는 슬퍼할 시간조차 없이 장례 치르고 살기를 찾느라 바빴어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에 찬 물컵을 채워주시더라고요. 많이 외로우시죠? 네, 특히 밤에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갑자기 숨이 막힐 것 같고.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한 것도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 있으면 그런 생각을 덜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래요. 재민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내가 죽고 나서 밤 근무를 신청했어요.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미칠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진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 절망감, 혼자 남겨진다는 두려움, 밤마다 찾아오는 외로움. 그런 것들을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향숙 씨가 오시기 전에는 정말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재민 씨가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은 새벽이 기다려져요. 향숙 씨와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게 뭘까요? 고마움일까요? 아니면 다른 감정일까요? 흰 7살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인 걸까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지만 동시에 재민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재민 씨의 따뜻한 목소리,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진심 어린 표정, 그리고 제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신다는 그 마을.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는 걸까요? 8월 중순이었어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의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그날 새벽에 순간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로 갔는데 불이 모두 꺼져 있더라고요. 에어컨도 멈춰서 금세 후지근해졌어요. 정전인가 봐요. 재민 씨가 손전등을 켜시더군요. 금방 복구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어둠 속에서 재민 씨의 목소리가 더욱 따뜻하게 들렸어요. 우리는 나란히 의자에 앉아서 부채질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더우시죠? 재민 씨가 제게 부채질을 해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둠 속에서 느껴지는 그의 손길이 왜 그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새벽의 고요함과 어둠이 우리 사이의 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든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제가 재민 씨께 부채질을 해드리려고 손을 뻗었는데 그때 우리 손이 스쳤어요. 정말 살짝 아주 잠깐이었는데 그 순간 제 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재민 씨도 깜짝 놀라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손을 완전히 떼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 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어둠 속에서 재민 씨의 체온이 전해져 왔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다른 남자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맞나 싶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향숙 씨, 재민 씨가 제 이름을 부르시는데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재민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 이상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제가 그렇게 속삭이니까 재민 씨가 더 가까이 다가오시더라고요. 그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갑자기 밝아진 경비실에서 우리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깜짝 놀라서 손을 놓았지만 서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에어컨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지만 제 몸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죄송해요. 재민 씨가 먼저 사과하시더라고요. 아니에요. 저도 제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 많은 걸 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무서웠거든요. 그날 이후로 며칠간 경비실에 가지 않았어요. 재민 씨를 마주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죽은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고 57살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부끄럽기도 했어요. 정우 씨가 죽은 지 겨우 1년 반밖에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에게 마음이 흔들린다는 게 배신 같았거든요. 하지만 재민 씨 없이 보내는 새벽이 너무 외로웠어요. 경비실에 가지 않으니까 더위도 견디기 힘들었고 무엇보다 재민 씨와 나누던 그 따뜻한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집에 돌아가서도 자꾸 재민 씨 생각이 났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 부채질해 주던 손길,
어둠 속에서 느꼈던 그 설렘. 4일째 되던 날 아침 재민 씨가 직접 저를 찾아오셨어요.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향숙 씨, 무슨 일 있으신 건 아니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시는데 그 진심 어린 걱정에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머뭇거리니까 재민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실수했나요? 그날 일 때문에 부담스러우시다면 아니에요? 제가 너무 크게 소리쳤나 봐요. 재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도 이상한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재민 씨 생각이 자꾸 나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재민 씨가 제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시더라고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향숙 씨가 안 오시니까 새벽이 다시 지옥 같았어요. 그날 우리는 경비실에서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절호에게 끌리지만 죽은 배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동시에 서로 없이는 견딜 수 없다는 것도 인정했죠. 혼자 있으면 너무 무서워요. 제가 재민 씨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특히 밤에는 재민 씨와 있을 때만 편해요. 재민 씨도 고개를 끄덕이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향숙 씨가 유일한 위로예요. 그날 밤 처음으로 재민 씨가 제 원룸까지 바래다 주셨어요. 혼자 가시기 걱정돼서요. 문 앞에서 작별 인사를 하는데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뽀뽀를 해주셨어요. 정말 살짝 깃털처럼 가벼운 뽀뽀였지만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재민 씨의 입술이 닿았던 뺨이 계속 화끈거렸거든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천을 넘은 것 같았어요. 8월 말 연일 계속되는 폭염주의보에 제가 결국 쓰러지고 말았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지러우면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겨우 집까지 돌아왔지만 열이 펄펄 나면서 몸을 가눌 수가 없었어요. 사흘 동안 일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작은 원룸에 에어컨도 없어서 선풍기 바람으로만 더위를 견디는데 열사병의 감기까지 겹쳐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몸이 바짝 말라갔습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저녁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향숙 씨 괜찮으세요? 재민 씨 목소리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제 연락처를 알아내서 전화했는데 받지 않으니까 직접 찾아오신 거였어요. 문을 열고 나타난 제 모습을 보고 재민 씨가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제가 얼마나 초했을까요? 며칠을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비틀을거렸거든요. 들어가세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재민 씨가 저를 부축해서 침대에 눕히시더니 급하게 약국에 다녀오셨어요. 해열제와 이온 음료 그리고 죽까지 사오셨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요. 제가 미안해하니까 재민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더위에 혼자 아프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보시는데 그 손길이 얼마나 따뜻했는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재민 씨가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주시고 죽을 떠먹여주시고 약도 챙겨주셨어요. 마치 정말 가족처럼요. 아니 정우 씨도 제가 아플 때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돌봐주지는 않았어요. 정우 씨는 그냥 병원 가봐 라고 끝이었거든요. 재민 씨, 고마워요.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니까 재민 씨가 당황하시더라고요. 울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더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옆에 있다고 말해주는 게 이렇게 위로가 되는 줄 몰랐거든요. 저녁이 되어도 재민 씨는 집에 가지 않으셨어요. 밤에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작은 원룸에서 재민 씨와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게 떨렸지만 동시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밤이 깊어지면서 열이 더 올랐어요. 재민 씨가 계속 젖은 수건으로 제 이마에 땀을 닦아주셨는데 어느 순간 재민 씨의 시선이 내 눈에 머물더라고요. 우리 둘 다 숨이 가빠졌어요. 향숙 씨, 재민 씨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재민 씨를 원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픈 몸이었지만 재민 씨에 대한 갈망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제게 키스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마에, 그 다음에는 뺨에, 마지막에는 입술에. 57년 살면서 이런 키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정우 씨와의 키스는 늘 의무적이었는데 재민 씨의 키스 달랐어요. 간절함과 애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제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온몸으로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재민 씨의 손이 제 옷을 조심스럽게 벗겨주기 시작했어요. 아프시면 언제든 말해요. 재민 씨가 계속 제 컨디션을 걱정해 주시는데 그런 배려가 더욱 설레게 했어요. 제 몸을 이렇게 소중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우리가 하나가 되는 순간 정말 눈물이 났어요. 외로웠던 지난 1년 반이 한순간에 치유되는 것 같았거든요. 재민 씨도 울고 계셨어요. 향숙 씨 사랑해요. 그렇게 속삭여 주시는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날 밤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요. 가끔 재민 씨가 제 이마에 뽀뽀해 주시고 전민 씨의 가슴에 귀를 대고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밤을 보는 게 언제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9회 안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민 씨의 대답에 제 마음도 편해졌어요. 우리 둘 다 각자의 배우자에게는 미안하지만 이제 서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걸 인정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재민 씨가 아침 식사를 해주셨어요. 간단한 미역국이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이제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많이 나아졌어요. 사실 몸도 좋아졌지만 마음이 더 좋아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안정감이 들었거든요. 앞으로도 제가 향숙 씨를 돌봐드릴게요. 평생 재민 씨의 그 말에 제가 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재민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정말로 9월 초가 되니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완전히 회복된 후 재민 씨와 저는 매일 더 가까워져 갔습니다. 이제는 경비실이 진짜 우리만의 공간이 된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새벽 향수처럼 청소를 마치고 경비실에 갔는데 재민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향숙 씨, 얘기할 게 있어요. 무슨 일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와 함께 살지 않으실래요? 재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각자 혼자 사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나이에 거칠래가 무슨 소용이에요?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될까요? 사실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재민 씨 없는 시간들이 너무 외로웠거든요. 하지만 아직 주변 시선이 걱정되기도 했고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재민 씨, 저희 이러는 게 맞을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요? 제가 솔직한 고민을 털어놓으니까 재민 씨가 제 손을 꽉 잡으시더라고요. 향숙 씨, 우리 나이가 몇 살이에요? 9살, 9살이에요. 이제 남 눈치 보며 살 나이는 지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재민 씨의 말이 맞았어요. 정말 이제 남의 시선보다는 우리의 행복이 중요한 나이였죠. 그런데 돈 문제도 있고요. 제가 현실적인 얘기를 꺼냈어요. 저 원룸 월세도 부담스러운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살던 집이 있어요. 아내와 살던 곳인데 이제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어요. 향숙 씨와 함께요. 재민 씨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에 저를 드리겠다는 건 정말 큰 결심이었을 테니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아내분 생각나지 않으실까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향숙 씨와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만 매달려 살 수는 없잖아요. 재민 씨의 말에 제 마음도 결정됐어요. 좋아요. 함께 살아요. 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재민 씨가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7살의 새로운 사랑, 새로운 동거,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일주일 후 저는 재민 씨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3년 전 돌아가신 아내분의 흔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었지만 재민 씨가 미리 정리를 많이 해주셨더라고요.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재민 씨가 계속 제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괜찮아요. 오히려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집에서 함께 살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좋은 집이었어요. 넓은 거실에 침실도 2개였고 작은 정원도 있었죠. 제가 살던 원룸과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어요. 같은 침실을 쓸지 따로 쓸지 정하지 못해서 둘 다 머뭇거리고 있었거든요. 결국 재민 씨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향숙 씨가 편한 대로 하세요. 전 어디서든 괜찮아요. 함께 있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말했어요. 이제 혼자 자는 건 무서워요. 그날 밤 재민 씨와 함께 잠자리에 누워서 정말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안전할 수 있다니. 요즘 우리는 정말 부부 같은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재민 씨는 여전히 야간 경비 일을 하시고 전 새벽 청소 일을 해요. 이제는 같은 집에서 출근하니까 더욱 자연스러워졌죠. 퇴근 후에는 함께 장도 보고 요리도 하고 TV도 봐요. 가끔 죽은 남편 생각이 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면 미안해, 정우 씨. 하지만 난 더 이상 혼자 살 수 없어. 이제 새로운 사람과 함께 살게. 그렇게 마음속으로 인사하고 나면 죄책감도 많이 줄어들어요. 가장 큰 변화는 웃음이 돌아온 거예요. 재민 씨와 함께 있으면 자꾸 웃게 되더라고요. 이 나이에도 설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향숙 씨와 함께 있으니까 다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재민 씨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 마음도 따뜻해져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저처럼 홀로 남겨져서 외로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특히 중년 이후에 배우자를 이루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사회에서는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하는 걸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있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죽은 남편에 대한 미안함, 주변의 시선, 현실적인 문제들, 많은 고민이 있었죠. 하지만 결국 선택한 건 제 행복이었어요. 재민 씨와 함께하는 지금이 지난 몇 년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거든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행복한지 서로를 아끼고 있는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오른쪽 하단에 있는 빨간색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